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우울감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OECD 국가 1위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은 이제 이 자존감, 또 불면증, 여러 가지 이 자녀와의 갈등, 또 우리 기호식품인 술과 담배 이런 것들에 자유로우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다 하면 내 삶이 피폐해지겠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가요? 마탱이 치료 방법이 없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뵈면 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박사님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선생님 해도 좋고, 네. 박사님 해도 좋고, 대표 해도 좋고, 소장 해도 좋고, 네, 원장 너무 많은 해도 걸 여러 가지 느꼈어요. 이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원래 전문 분야가 네. 이제 교육학이고 심리학이고 네. 그리고 상담, 카운슬링이라 그러죠. 네. 카운슬링 분야의 심리학이고 네. 그다음 그 상그름 더 나가면 이제 심리치료. 심리치료까지요. 네. 예, 그렇게 전문으로 하면서 특히 이제 마음이 아픈 분들, 네. 마음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갈등이나 또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드리는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심리 상담가 또 심리 치료 전문가 네. 그리고 또 최면을 또 주로 네. 하니까 최면 전문가 뭐 등등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이제 설기문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본 기억 나시죠?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능 프로에. 체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TV에 나와서 실제로 예능 프로는 이제 스타킹이나 MC, 그 무한도전에서도 나왔고 몸신이다. 그 프로에도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 체면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면 치료나 전생 치료가 갖는 이제 신비성과 이 효과 때문에 이 대중에게 관심 갖고 많은 이제 TV 출연했었는데 사실 우리 박사님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전문가이십니다. 40년을 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경험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이런 이제 상담 치료나 뭐 이런 분야가 다른 이제 의료 분야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천시를 받았다 해야 될까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료가 됐고 또 지금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년들의 우울감이 OECD 국가 1위라고 해요. 또 이 때문에 우울감을 넘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OECD 국가 1위고 이제 우울증과 우울감을 합쳐서 지금 성인들을 보면 100만 명 가까이가 이런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해요. 거의 뭐 한 두세 명에 한 명인 거 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참고 살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이게 실체가 뭐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여러분 그 프로이드 하면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네. 뭐 잘은 몰라도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 프로이드의 제일 큰 공헌이 뭐냐면은 마음의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의 원인 밝히는 거 그래요. 마음 문제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네. 왜 이렇게 긴장될까? 거기다가 마음뿐만 아니에요. 몸의 문제, 몸의 고통에도 다 연결이 되나요? 마음과 연결된다라는 것하고 그 결국 무의식이죠. 네. 연결된다라는 것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원인이 뭘까를 발견하는 방법과 또 발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찾아내고 개발했다는 건데 그렇군요. 아까 이제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마음 치유 이 분야가 좀 이렇게 늦다 내지 좀 천시라 그럴까 천대라 그럴까 네. 발달이 늦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은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 발전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거 보이는 거잖아요. 건강을 어쩌고 보이는 건데 마음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도 늘 이거는 뭐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쪽에서 이제 다루고 네. 또 학문이나 과학에서는 늘 뒷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프로이드 예를 들었지만 이분이 무의식에 관심을 가졌고 네. 무의식 속에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근원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유연상이라는 방법을 네. 생각해냈고 그래서 그것을 가니까 어릴 때 네. 어떤 상처가 있더라. 어릴 때 너무 놀랬더라. 어릴 때 뭐 굉장히 그 트라우마를 겪었더라.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때 당시 해결되지 않고 억압돼서 무의식에 남아서 나이 먹은 후에도 신체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더라라는 쉽게 말해서 정신분석학이라는 그런 네. 것을 뭐 만들었다 할까 개발했다 할까 아니면
상시한 거거든요. 네. 심리학 역사에 정신치료, 심리치료 역사에 그것이 거의 원조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학부 때부터 그런 걸 공부를 접하고 배웠지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한 거는 결국 이제 대학원에서 한 거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빨리 네. 이 변화시키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것에 필요한 원리나 방법들을 나름대로 쭉 공부하고 배웠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몇십 년 동안 적용시켜 왔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그 원인을 모르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난 원래 안 이랬는데 근데 언제부터 이랬을까 생각을 못 하거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있다라는 게 대전제고 네.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시작은 네. 반이다. 시작은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이게 제일 먼저인데 우리가 원인을 찾으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나 첫 번째 맞습니다. 찾으려 해도 방법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방법을 못 찾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정신과를 가거나 네. 정신의학과를 가거나 꼭 전문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은 요즘 유튜브에서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왜 이럴까 그 원인을 찾는 방법을 좀 알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미 반은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시작은 반이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제 원인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지나간 원인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 방법과 원리를 공부를 하셔야 돼. 자기 공부를 하셔야 돼. 원리와 방법은 이제 바깥의 공부지만 내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내가 언제부터 이럴까에 대해서는 곰곰이 찾아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분석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파악과 어떤 문제 원인을 찾는 그런 노력과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전제가 것들이 필요하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스스로 변화를 원하고 또 뭔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고 그럼 자기 문제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만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이제 이런 조언이라 그럴까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우울감이나 불안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뭐 몇십 년 상담과 이쪽에서 이제 상담과 코칭 뭐 심리 치료 이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해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인생이 바뀌는 거를 뭐 수없이 많이 봐오면서 또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도 인간이니까 보니까 우울이든 불안이든 과거에 상처가 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또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이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막연하겠지만 네. 하고 찾을 수 있는 뭐가 나올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네, 거죠. 10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또는 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좀 불안을 심하게 느꼈어. 그때부터 내가 좀 우울해진 것 같아. 네. 물론 어떤 원인이 단일한 사건이나 사고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겠죠. 몇 가지가 연쇄적으로 겹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왜 생겼을까 이 문제가. 왜? 그렇죠? 이 문제는 또 원인을 찾아가는 거 있죠. 이 문제는 왜 생겼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뭐 나와 관계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말하자면 피해를 입은 것일까? 네.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면 뭐가 또 나와요. 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자기 객관화. 근데 이제 자기가 또 이렇게 자꾸 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 아픔들을 마음속에 그렇죠. 있는데 바라보기 싫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 오물이 있다, 네. 뭐 똥이 있다. 그거 보고 똥이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고 일단 피해버리는 거라. 사실은 똥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똥인데 이 똥이 왜 이 색깔일까? 왜 이런 모양일까? 아니 왜 이런 냄새가 평소와는 다르게 날까?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직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찾아서 그때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감이나 불안증이 그때 그거였다는 걸 이제 정확히 찾아내고 네. 왜 그게 어쩌면 생겼을까? 정확하게 찾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여튼 찾아내는 네, 노력을 그렇죠. 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내서 네. 이게 왜 생겼을까를 그렇죠.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자기 객관화. 그렇죠. 자기 객관화. 이 정도면 돼도 이제 거의 절반 성공인가 봐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뭐 시작이 반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절반은 갔다. 대부분이 이 정도까지 노력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프로이드의 위대한 점은 무의식에 있거든요. 네, 무의식이요. 그러니까 또는 잠재의식. 네, 내가 알고 있는 게 결코 다가 아니다.
잘 오류가 있다는 걸 아, 느끼는 이거 것들이. 그럼요. 오늘 아침 일도 깜빡하고 맞아요. 안경 끼고 안경 찾는 그러신 적 있으세요? 안경 끼고 세수를 한단 말이에요. 시계 한 상태에서 시계 차고 우리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애를 업은 채로 애 찾느라고 3년 지나고 보니까 애가 말라 죽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이게 안다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사실은 뭐 90%, 95%로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좀 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심과 노력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왜 생겼는지 그 불안 요소를 찾아서 하면 이걸 어떻게 내가 좀 정상시킬 수가 있을까요? 제일 가능할까요?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자기 객관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객관화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 어떨까요? 좀 낯설어진다고요, 저는.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잘 웃고 떠들다가 카메라 갖다 대면은 딱 굳죠. 뭐. 왜 그럴까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렇군요. 어. 제가 처음에 제가 지금 영상을 제가 볼 때 굉장히 거북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좀 익숙해졌는데 그게 또 그런 맥락이 있는 거군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많이 이게 보편화돼서 그런데 녹음기 처음 나왔을 때 네. 자기 목소리 녹음해갖고 들어보세요. 낯설죠. 얼마나 이게 요즘 이렇게 흔해도 일반 사람들한테 자기 녹화해갖고 보여주면 못 보죠. 이거 절대 올리지 말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재밌는데 괜찮은데 싫다고 이거 뭡니까? 어색한 거예요. 왜 어색하냐?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고 네. 분석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이 경험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는 항상 부모에 의해서 말만 들었죠. 너 예쁘다, 예쁘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면 내가 예쁘고 잘생겼다라는 자아 존중감을 갖지만 네. 너 바보 같고 너 형편없고 너 못생겼고 뭐 이러면 남들은 그런데도 미스 코리아도 말하자면 이제 열등감에 그렇잖아요. 네. 탑스타도 우울증에 걸리고 그게 뭡니까? 자기를 순수하게 진짜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거나 약화됐거나 마비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자기 주관에 빠져 있고 너무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래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울하다, 불안하다라는 사람의 공통점은 네.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고 아니면 아예 안 되거나 자기 주관화 습관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감정에 빠져 있다. 그러게요.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되면요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왜 제가 거울 이야기를 했냐면 거울 보고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이빨을 드러내고 네. 그 웃어보세요 이러거든요. 자 사진 찍을 때 웃으세요 하면 영 어색해. 그럼 하하하 그거 김치라 그러잖아요. 네. 억지로도 김치 보면은 다 김치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저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저거 이 강의하는데 제가 막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빨을 드러내고 주름살이 왕창 보이도록 웃어라. 저 이빨 못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짝눈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게 자기 객관화예요. 그래서 내 모습 이거 그대로를 내보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이거 못생겼는데 나 이거 못하는데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럴 텐데 그게 뭡니까? 괜히 자기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남을 의식하고.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거울 보고 한번 웃어봐라. 이빨 드러내고. 그리고 한번 우는 표정을 지어봐. 이거 잘 안 돼요. 그렇죠. 불편하죠. 불편해요. 제가 이렇게 오신 분 유튜브 하시라고 하면 박사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을 다 해요. 이 나이에 얼굴이 좀 주름이 있어서 뭐 겉모습이 있어서 뭐 등등등 이 본인의 외모를 가지고 너무 많이 말씀하셔요. 그럼요. 제가 어릴 때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사진을 찍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씩 사진을 찍어주는데 제 순서가 됐어 이렇게 오는데 웃어 그러는 거예요. 했는데 누가 눈 짝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저한테 탁 꽂혔어요. 그러셨겠네. 그리고 한동안 웃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 상담 공부하면서 네. 상담 공부하면서 하고 이제 자기 분석을 하고 내가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는 오히려 치고 나가는 거죠. 옛날 우리 시절에는 뭐 또 라떼 이야기인데 네. 이 치과가 없었거나 거의 그렇겠죠. 뭐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치아 관리가 안 되니까 다
치아가 형편없어서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도요. 이 어렸을 때는 치과 가서 이빨 빼본 적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 엉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러니까 웃을 때 참 이거 늘 의식 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녹을 때 드러내버려. 저 이빨 못생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자유로운데 이게 안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들은 이유는 네. 그만큼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용기. 연기. 아까 피하고 싶다 그랬던 그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응해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기초적인 연습은 거울을 보면서 나의 다양한 표정을 있는 그대로 다 한번 보여주면서 하는 연습하는 거. 이것도 이제 자기 객관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울할 때 네. 자기가 그때 거울을 보라. 우울할 때. 아.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우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좋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보기 싫을까요? 보기 싫죠. 그럼요. 보기 싫어요. 그 다음에 막 불안해가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그때 거울로 가라. 그래요. 거울 앞에서 그걸 그대로 해라 이거야. 저 안에 있는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냐? 저 안에 있는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럴 때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볼까 싶은데 안 돼. 네, 어려워요. 아직. 왜 안 되냐? 습관이 안 됐거든. 강제로 또 해야겠네요. 뇌에 그런 회로가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 3살 벌어도 언제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요. 80인데. 마음 먹는 작심은 얼마나 갑니까? 3일밖에 안 가요. 마음을 우리가 잘 못 먹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마음을 먹었다 해도 행동으로 가기도 어렵고 맞아요. 세 번째 행동으로 가더라도 지속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네요. 인간이 그리 쉽게 바뀌고 제가 하자는데 다 하면 뭐 좀 굶어져야지. 근데 이제 인간이 또 바뀌는 시점이 있는 거죠.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박함이. 그럼요. 이 절박함이 우리 인간의 삶과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절박하면요. 네. 기본적으로 절박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관심을 갖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고 절박할 때는 고통스럽잖아요. 네. 절박할 때 나 절박해. 요즘 내 절박해. 돈이 없어서 그냥 굶고 있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네. 절박하면 기본적으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다급해지고 그리고 막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 불안보다 적은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이 답답한 것보다 적은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맞죠? 네, 맞아요. 그전에는 내가 마음이 좀 편할 때는 이 고통을 나 감수 못하죠. 힘들어. 귀찮아. 내가 뭐 체면에 나 안 할래.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절박. 보세요. 이제 우리 40, 50대 아닙니까? 네. 자녀가 아프다는데 자녀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지금 쫓겨날 판인데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절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보이스피싱의 제일 만만한 대상이 이제 당신의 아이가 지금 병원에 이거 뭐 그게 안 걸려드는 사람 없잖아요. 제 와이프도 이제 엄마 나 뭐가 부족한데 지금 빨리 해줘 그 톡 하나에 해갖고 뭐 돈을 좀 큰 돈은 아니지만 다행히 절박함이 내 아이한테 생긴 일 절박함 이거고 그다음에 건강에 관심 많단 말입니다. 암입니다. 이 말 듣고 나 암이래 6개월 남았대 없단 말입니다. 이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질 때 그때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뀌는데 그런 상황을 좀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내년 3월 달까지 책을 쓰겠다 마음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사방팔방 공헌을 하고 출판사하고 계약까지 해버려요. 언제까지? 그 좋은 방법이죠. 그럼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을 좋은 방법이죠.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네, 좋은 방법 맞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 개발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제 먼저 선언하라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맞아요. 액션 플랜을 짜서 일단 저지르라 이런 말도 있고 그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방법도 좋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결국은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분석을 해서 정말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나한테 결핍된 게 뭐냐, 나를 힘들게 한 게 뭐냐 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곰곰이 깊이 있게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분석하고
아까 자기 객관화 네.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갈까 달까 그건 그 다음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